깔끔하죠? 제가 무거운 걸 넣어도 처지지 않아요. 얼마나 처지지 않냐면 심지어 자, 아이패드. 제 아이패드가 조금 큰 편이에요. 13인치인가? 이제 이걸 넣으면은 잠금 장치가 안 닫히지만 그래도 여기 사이가 안 쳐집니다. 안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져요. 너무 신납니다. 원래는 이거를 좀 빨리 완성을 해서 8월달까지 떠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문어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늦어져서 이거는 전체 무료 도안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단순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쉐입의 가방이 내가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혹은 나한테 필요한 가방 디자인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아나실이 라탄 라피아처럼 보이는데 전혀 이제 천연 소재가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탄이 너무 좋고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가방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그걸 들고 다닐 때 좀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렇게 들거나 매거나 했을 때 팔이 아프다던가 팔이나 어깨가 아프다던가 그런 문제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대체 소재를 저는 좋아하긴 하거든요. 얘는 특장점이 진짜 가벼워요. 이게 천연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찢어지지 않고 이런 느낌을 내는 것 중에 이제 가죽 소재의 가방이 있잖아요. 고급스럽게 예쁘고 그런 소재감이 있긴 하지만 걔는 이제 무겁죠. 소재 자체가 훨씬 더 묵직하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소지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이 가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갈 거예요. 특히 더운데, 덥고 습한데 이렇게 막 묵직한 거 들고 다니면 짜증나니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으라고 만든 이런 가방입니다. 가방의 디테일을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여기를 조금 넓은 평면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안쪽 면을 가죽 가방 손잡이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짧은뜨기로 한번 쭉 연결을 해서 두께가 2배가 되고 좀 더 탄탄한 이런 약간 살짝 원통 느낌도 나는 이런 손잡이로 만들어줬고 보통 뜨개 가방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드는데 되게 고생을 했는데 손잡이 사이 부분이 처지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넣어두었고요. 여기 안감도 보시면은 저는 일반 그냥 광목으로 했어요. 잠금 장치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거고 이런 특징이 있는 가방입니다. 헤링본 뜨개질을 할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모아나실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대바늘로 무늬뜨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새로 찍어볼게요. 일단은 일반 코 잡기로 코를 잡아주세요. 기법 설명할 때는 작은 편물로 찍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사이즈 많이 줄여가지고 작업할 거고 제가 만든 사이즈로 그대로 하시려면 알려드리는 기법 참고하셔서 가로 코는 200코, 세로 단은 53단 이렇게 떠주시고 54단 번째 이제 안뜨기 면이죠. 거기서 코 주워가지고 겹단 처리해서 코 맞기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헤링본 대바늘로 뜨개질 할 때는 무조건 코 수가 짝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꼭 제 거랑 똑같은 사이즈 아니고 조금 작게나 크게 바꿔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코 수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로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에 200코, 이 코수는 가방의 옆면을 이렇게 한 바퀴 둘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가방을 사용하게 될 그 한 면의 사이즈 곱하기 2인 거죠. 일단은 10코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 설명해드릴게요. 헤링본 뜨기 하실 때는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훨씬 손땀 크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바늘을 3mm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떴던 메탈실 대바늘 헤링본 뜨기 할 때보다 바늘 사이즈 오히려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모아나실이라는 거는 신축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바늘을 큰 사이즈로 하면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줄이고 이 바늘과 실 사이의 여유분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바늘 사이즈를 좀 많이 작게 그리고 많이 느슨하게 작업할 거예요. 첫 번째는 겉뜨기로 뜰 거예요. 이 모아나 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실이 넓게 펴져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뜨개질 하듯이 여기 프론트 루프에 뜨개질을 하면은 모아나 실은 이런 식으로 좀 꼬임이 생겨서 이 헤링본 뜨개를 했을 때 그 한 줄 한 줄이 좀 얇아 보이게 뜨개가 나와가지고 전체 겉뜨기를 다 이 백루프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여기 평소에 넣었던 프론트 루프가 아니라 바늘 뒤쪽에 걸려있는 실에 바늘을 꽂아 넣는 이런 백루프의 작업을 할 예정이고 첫 번째 코 겉뜨기, 그다음에 두 번째 코도 똑같이 백루프에 넣어서 해주시는데 두 번째 코는 겉뜨기를 하지 않고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를 해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코는 다시 겉뜨기, 마찬가지로 백루프에 실 넣어서 겉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바늘 비우기라는 거는 이렇게 이쪽 왼쪽 바늘에서 코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에 실만 한번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랑 바늘 비우기 해준 상태에서 저희가 두 번째 작업했던 걸러뜨기 코를 이 위에 겉뜨기 코, 바늘 비우기 코 위로 한번 씌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걸러뜨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덮어 씌우기 이렇게가 세트예요. 그래서 한 세트를 저희가 이미 완성을 한 거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걸러뜨기, 백루프로 걸러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해주시고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 지금 바늘 걸려있는 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걸러뜨기 코를 겉뜨기랑 바늘 비우기 코 위로 덮어 씌워줍니다. 이거 이제 컨티넨탈 뜨기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 백루프로 걸러뜨기, 두 번째 코 겉뜨기, 세 번째 코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걸러뜨기 코로 겉뜨기 코, 바늘 비우기 코 덮어 씌워주기. 두 코씩 세트로 뜨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한 코가 남는데 얘는 첫 번째 코처럼 그냥 일반 겉뜨기 또 백루프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안뜨기 면으로 갈게요. 안뜨기는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 이렇게 따로 가지 않고 둘 세트로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개 코를 동시에 안뜨기 해주시고요. 근데 이 두 개 코를 안뜨기 한 다음에 이 두 코,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두 코를 바로 빼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바늘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안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 두 개를 다 빼주세요. 다시 안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고 안뜨기 두 코, 지금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두시고 첫 번째 코에만 바늘 다시 한번 찔러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안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왼쪽에 걸려있는 실 두 개 다 빼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작업해주시면 돼요. 이게 겉뜨기, 안뜨기만 다르고 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사이즈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0호에 53단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첫 번째 단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의 헤링본 선이 생기고 두 번째 단에서 반대로 이런 방향의 헤링본 선이 생겨요. 자, 이제 가방 마감 처리를 저는 겹단으로 해볼 건데 이 헤링본 뜨기, 안뜨기 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뜨기 면에서 이번에는 겹단 코 주워가지고 마감 처리해볼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뜨고 있는 거에서 4단 아래 거 코를 주워서 뜨는 건데 이게 헤링본 뜨기로 될 경우는 안뜨기 면이 기존의 다른 편물이 이렇게 안뜨기 코를 이런 식으로 주었던 거랑 달리 이렇게
두 줄처럼 보이는 이 코드를 주어서 겹단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두 줄이 한 단이고요. 이렇게 두 줄이 또 한 단, 이렇게 두 줄이 또 한 단, 이렇게 두 줄이 한 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번째 아래 칸에 코를 주어서 겹단 처리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안뜨기 면에서 겹단 코 줍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원래 가방처럼 똑같이 4단 아래에 청합펜 표시해줬어요. 반대쪽 면에서 보셔도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코를 줄어서 합쳐서 떠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줍냐면은 지금 여기 청합펜 칠해놓은 첫 번째 코를 바늘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같이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건 코랑 원래 걸려있던 첫 번째 코를 같이 안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위치에서 다시 한번 코 끌어올려주시고 안뜨기 2개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코가 2개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첫 번째 코로 두 번째 코를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코가 점점 사라져요. 다음에도 코 주워서 올려놔주시고 안뜨기 2개 한꺼번에 떠주시고 첫 번째 코로 두 번째 코 덮어 씌워서 마감.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코 주워서 올려주고 안뜨기 2코 한꺼번에 떠주고 첫 번째 코로 두 번째 코 덮어서 마감. 이렇게 끝까지 쭉 하시고 마지막 코는 이렇게 코 자체를 쭉 잡아 당겨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덮어 씌워주시고 나면은 저희 그 본래 가방 작업하실 땐 이것보다 훨씬 크게 이제 되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옆면이랑 밑면이랑 옆면을 저희가 짧은뜨기로 연결할 거예요. 그 연결할 부위에 약 6배 정도 꼬리실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세서 6배 정도 꼬리실을 남겨놓고 실 잘라주시고요. 저는 일단 보여드리는 샘플이니까 그냥 적당히 짧게 자를게요. 이렇게 꼬리실 남겨주신 다음에 마지막 코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시면 이 코가 마무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 가지고 이제 옆면, 밑면, 옆면 연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겹단을 좋아해요. 너무 힘들지만. 화이팅! 손땀 거친 분들 주목. 자, 저는 이제 뜨다 보면은 간헐적으로 널손이 돼요. 그래서 평면으로 뜬 건데 본의 아니게 입체인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 이게 너무 널널하게 떠져가지고 저기 부분만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만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뜨고 났을 때 이런 편물 진짜 마무리할 때 괜히 꼴 보기 싫어가지고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장력을 다 뜨고 나서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손땀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전혀 이상적이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고른 손땀으로 한 번에 뜨는 게 훨씬 효율도 좋고 빨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인지라 그냥 다 뜨고 이렇게 너무 좀 눈에 띄게 손땀이 못생기게 나왔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 장력이 너무 늘어진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요. 대바늘 뜨개라는 거는 실 한 가닥이 한 줄 동안 쭉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속된 부분을 잡아 당겨주면은 널널한 부분은 조여주고 너무 쫑겨있는 부분은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코바늘에서는 어렵지만 대바늘에서는 내가 좀 널손이다 혹은 좀 간헐적 널손이다. 간헐적 널손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널손,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널손이면 괜찮은데 간헐적으로 널손이다. 뭐 졸면서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아니면 실 장력이 조절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손땀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풀고 뜰 순 없잖아요. 저 이거 풀고 뜨라 그러면 전 진짜 이거 안 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좀 코가 늘어져서 못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코를 따라서 연속으로 잡아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딸려오는 실이 점점 커져요. 아까는 요만큼 딸려 나왔다 지금 이만큼 딸려 나오죠? 이만큼이나 간헐적 놀손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모아나 실이라서 이게 실이 연사된 부분이 없어서 한 번에 잡아 당겨지는 거지만 보통 뜨개 하시는 실들은 다들 이제 연사가 되어 있잖아요. 연사라는 건 얇은 원사를 이제 꼬임을 줘가지고 뜨개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손으로만 잡아 당기면 아마 실이 이렇게 좀 올이 튀는 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붓바늘이나 이런 코바늘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는 게 더 깔끔하게 집어지고 모양도 더 정갈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손가락으로만 하면은 그런 실들은 잡아 뜯긴 것처럼 보이게 실이 좀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부분은 이 정도로만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은 평평해졌고 여기 실이 이렇게 길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안쪽 면에서 실을 끌고 나와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앞쪽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죠? 뒤에만 이렇게 실이 튀어나오고 제가 이거를 한두 군데 고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뜨다가 이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좀 손땀을 고르게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바늘을 진짜 얇은 걸로 해서 엄청 느슨하게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좀 이런 흔적이 많고요. 이렇게 뒤로 잡아 당긴 실을 그냥 내비두면은 이게 앞쪽에서 다시 당겨져가지고 앞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냥 쑥 한번 감아서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매듭 지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실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 뒷면으로 와리가리 해가지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안 한 거보다는 훨씬 고른 손땀의 느낌으로 편물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가방 연결을 해볼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코막음을 완료한 실이 여기 저희가 꼬맬 부위 이렇게 3면 여기 3면의 길이의 약 4배가 되게 여유를 남겨놓고 실을 잘라서 그거를 꺼내주실 거고 이제 연결을 저는 코바늘로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코바늘로 연결하는 위치 보여드리면 여기 헤링본 코들이 있잖아요. 여기 헤링본 코에 여기 이 각각 사선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아래 세트가 한 개가 아니고 여기 위에 사선에 한 번, 밑에 사선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줄 거고 바느질은 항상 가방의 안쪽 면에서 해야 돼요. 일단 편물을 저희는 안뜨기에서 코막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으로 돌아오면은 꼬리실이 앞쪽 편물의 끝부분에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서 겹단한 윗부분, 여기 윗부분을 먼저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실을 앞쪽에 걸려있는 상태로 잡아주시고 여기 겹단의 맨 왼쪽 코, 여기 2개를 동시에 통과시켜서 앞에 걸려있는 실을 뒤로 끌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연결을 시작할 거예요. 이게 헤링본 각각의 그 사선이 안쪽 면에서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로 한번 이쪽 뒷면은 여기 헤링본 사선이 보이죠?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시고 짧은뜨기 연결해주시고 그냥 돗바늘 바느질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짧은뜨기 했을 때보다는 힘이 조금 약하게 완성될 수 있어서 저는 짧은뜨기로 둘레를 둘러줄 거예요. 그 전체 다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 맨 밑단면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시작코 부분은
그냥 일반 코잡기이기 때문에 헤링본보다 편물이 얇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 하나에 넣으면 너무 코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편물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V자 한 개를 한 세트로 보고 여기에 한 번씩 스티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야 여기 옆면이랑 밑면의 장력이 맞아요. 자,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여기 옆면, 밑면, 옆면 여기 부분은 아예 안 트여있던 부분인데 그냥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다가 굳이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네, 여기가 연결한 부분이고 여기가 원래 그냥 연결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냥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준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이 각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연결해준 부분이고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안쪽 면에서 짧은뜨기를 둘러준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한번 재줄 거예요. 왜 여기 뒤집어서 사이즈를 재냐면은 이게 안쪽에 바느질이 돼 있으면은 뒤집었을 때 사이즈는 약간 더 작아지거든요. 이 작아진 상태에서 안감 사이즈를 측정하려고 해요. 안감을 이번에 한번 별도의 천으로 안감 만들어서 바느질해서 붙이는 장면까지 보여드릴 건데 안감의 경우에는 이 편물보다 크기가 살짝 작아야지 안감이 안쪽에서 울지 않거든요. 꼬맨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재줄 거고 가로는 40cm, 세로는 24cm 이렇게 사이즈 재주고 그 다음에 가방 바닥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가방 바닥이 생기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 뒤가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제가 중간에 너무 장력이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코 늘어진 걸 옮긴 다음에 뒷면으로 빼서 묶어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뜰 때 예쁜 손땀으로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잡아 당기는 데만 한 하루 꼬박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찮은 업무 생기지 않도록 손땀을 처음부터 예쁘게 하는 게 좋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가방을 만들 때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 꼬맨 부분, 짧은뜨기 한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 부분이 밑에 원래는 바닥이 그냥 일자 선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양쪽 옆면과 밑면에 바느질 선을 이렇게 접어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바닥이 이렇게 직사각형 면적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육각형 형태가 되죠. 왜냐면 여기 맨 밑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 부분에 이 밑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꼬매가지고 여기다가 묻혀주시면은 이게 가방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접을지를 각자가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하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튀어나간 양쪽에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안쪽 면으로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 외의 부분, 가방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가방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집어지도록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아직 안 꼬맨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되는지 모양을 먼저 일단 보시고 아까 접어놓은 상태에서 내 가방이 이 정도 나오면 이게 내가 원하는 비율일까? 이거를 가늠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좀 깊이가 많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접히는 이런 형태가 좋아.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많이 접히는 것보다 많이 접혀서 이렇게 옆면이 넓어지는 것보다 이거를 조금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옆면을 조금 좁게 옆면을 좀 더 좁고
그 앞에서 봤을 때 가방 면적이 넓어 보이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여기가 좁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끝부분을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일부러 한번 잡아볼게요. 이 끝부분의 세모를 아주 작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가방 끈을 달아서 사용을 할 때 여기 부분이 일자에 가깝게 나오겠죠? 수직선에 가깝게. 그래서 좀 직육면체 형태가 잡혀있는 약간 네모네모 그런 느낌? 근데 반면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많이 접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접게 되면은 가방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끝이 이렇게 살짝 벌어져요. 그래서 약간 바캉스백처럼 좀 왜 남부 프랑스, 막 이탈리아 남부 이런 데서 쓸 것 같은 그런 바캉스백 같이 여기가 이렇게 널찍하게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벌어지는 그런 가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여유 있게 퍼지는 그런 바캉스백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의 비율을 정하고 꾸미는 방법 보여드리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사이즈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게 아까처럼 여기 옆면의 사선이 깊어질수록 이 바닥 옆면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용하는 물건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모양을 선택해주시면 좋겠죠? 보통 얇은 지갑이나 공책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다니신다면 여기를 굳이 이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나는 뜨개질감을 항상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뚱뚱해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여기를 너무 좁게 설정하시면 가방이 계속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로 되게 버거워 보이게 들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다닐 주로 이 가방을 사용할 용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여기 밑면의 넓이도 검토를 해주시면 더 실용적이고 나한테 딱 맞는 가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사이즈를 측정하고 꼬매냐면은 저희 여기 옆면 접어서 이렇게 겉에 있었을 때 이제 접어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주는 게 나는 마음에 들어 이거를 결정하신 다음에 다시 뒷면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여기 부분 여기 이 접힘이 시작되는 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가 몇 cm인지를 재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10cm로 하기로 설정을 해서 다시 뒷면으로 뒤집어준 다음에 안쪽 면에서 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밑면에 있는 짧은뜨기 선이 있고 옆면에 있는 짧은뜨기 선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겹쳐지게, 그러니까 평행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행선이 되도록 위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앞면이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밑면에 해당하는 짧은뜨기 선이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옆면에 해당하는 짧은뜨기 선이에요. 이렇게 겹쳐놨을 때 이 밑면이랑 옆면의 짧은뜨기 선이 같은 일직선성이 쭉 정렬이 될 수 있게 위치를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 위치는 이 부분,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저희 아까 센치 잰 거 있잖아요. 그 치수를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의 구간이 10cm가 되는 위치, 이거를 찾아주시고 이거를 위치를 찾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식으로 돼서 10cm가 아니고 여기 바느질 선의 수직선상으로 놨을 때 10cm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10cm를 잴 때 그럼 이런 줄자 말고 뭐 패턴자로 해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뜨개질한 요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이 라인이랑 일직선상으로 가는 위치 중에서 제가 설정한 그 길이만큼 바느질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여기가 한 줄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센치로 재보면은 10cm보다는 약간 넓긴 하거든요. 그럼 이 앞줄로 가볼까? 그래서 앞줄 사이즈를 재봤을 때 여기가 10cm죠? 그럼 저는 여기 부분을 연결할 거예요. 여기 위치에서 쭉 갈 거고 이때는 저는 선을 따로 긋진 않고 그냥 바늘을 이렇게 꼽아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랑 같은 높이에 있는 선 쭉 따라서 가면은 일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놓고 지금 저희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났어요.
이제 여기서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실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주시고 여기 해당하는 이 줄에서 한 코에 한 번씩 빼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빼뜨기에 연결된 이 실은 나중에 매듭지어서 한번 마감 처리할 거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금 실이 뒤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끌려 나오고 전 코가 끌려 나온 코를 위에 한번 덮어 씌워주는 이 빼뜨기 작업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부분 작업하실 때 지금 옆면의 짧은뜨기 선이랑 밑면의 짧은뜨기 선이 같은 점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꼭 필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옆으로 들어가면 바로 건너갔을 때 뒷면에서는 바로 밑면 선의 바로 옆부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잘 맞게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이 코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모양을 볼게요. 이런 형태로 살짝 사다리꼴 형태의 가방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대쪽 여기 이 바닥 밑면 입체 부분 만드는 작업하기 전에 반대쪽이랑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설명 추가로 해드릴 건데 저희가 아까는 여기에 사이즈 10cm 위치를 재가지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끝점에서 제가 바느질 한 위치까지가 몇 cm인지 이거를 재주시면은 더블 체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가방인데 이제 여기 높이가 다르게 되면은 모양이 뒤틀려 보이겠죠? 저희가 여기 위치를 재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반대쪽에서 손땀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여기 넓이가 이쪽보다 더 넓게 나왔거나 하면은 그냥 단순히 10cm 위치만 재서 잡았을 때 여기 양쪽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진 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부분, 이 세로 부분 길이도 잰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4.5cm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반대쪽 작업을 할 차례라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4.5cm 지점을 찾는 거예요. 4.5cm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가로 사이즈를 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10cm 나오고 세로 4.5, 가로 10cm 이 위치 잘 잡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빼뜨기로 연결하는 작업 할 거예요. 다 완료하고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 부분 작업 시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느질을 다 하고 뒤집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비대칭이 심하지 않는지 그런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좀 딱히 이상은 없다 생각해서 이제 손잡이 위치를 정할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이렇게 완성될 가방 몸판 부분이고 여기서 가방 끈 위치를 이렇게 일단 임시로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위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정도에 다는 게 예쁠까? 좀 더 좁으면은 예쁠까? 좀 더 좁게 잡으면은 여기가 더 이만큼 옆으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바캉스 같은 느낌이 날 거고 여기로 오면은 그냥 조금 더 평범한 좀 일상적이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안정적인 비율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조금 특이하다 싶은 그런 가방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 가방인지 아니면 그냥 휘뚜루마뚜루 일상템이니까 제일 좀 평범한 게 좋은지 그런 거를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이렇게 잡기만 해가지고 잘 감이 안 온다 싶으시면은 실을 한번 달아가지고 뭐 핀이나 집게 같은 걸로 그냥 대충 달아놓고 한번 매보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막 너무 특이하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위치로 달아보려고 해서 이 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 손만 일단 잡아줄 거예요. 한쪽 손만 잡은 상태에서 가방 눕혀줄 거고 여기서 이 옆선에서 제가 잡은 손잡이 위치까지가 몇 cm인지 그걸 측정을 해주세요. 저는 13cm 위치로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위치에다가 13cm 여기 위치로 마커링 하나 표시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손잡이를 어떤 형태로 달 거냐면은 여기 중심으로 4cm 이거 중심으로 4cm 정도의 헤링본 뜨기 여기 몸판이랑 똑같은 무늬로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4cm 넓이 아까 4cm 넓이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굵기가 코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럼 전 여기서 4cm를 할 거니까 여기서 10코를 주워가지고 손잡이를 시작해야겠죠? 근데 여기 부분이 편물이 좀 빳빳하다 보니까 바로 대바늘로 줍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바늘로 코를 주워놓은 다음에 이제 대바늘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심으로 5코, 5코 주울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코 5개 줍고 꼬리실이 오른쪽에 오게 두시고서 저희 겹단 처리한 요 맨 마지막 코 부분, 마지막 단 부분 여기서 저는 그냥 겹단 마무리 처리한 한 개씩에서 코를 하나씩 주워 올릴 거예요. 저희 어차피 이 위치가 그 각각의 코 그대로 마감했던 위치니까 똑같은 바늘로 뜰 거라서 그냥 각각의 겹단 마무리 코에서 한 개씩 줍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코 먼저 주었고요. 먼저 코바늘로 주워준 코드를 전 이거 3mm 바늘로 작업했으니까 그대로 3mm 바늘로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5개 먼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핀 꼽아놓은 위치 중심으로 5개, 5개 이렇게 코를 잡아줬어요. 여기서 이쪽 꼬리실은 한번 묶어서 내비둘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바늘을 쭉 옮겨서 반대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여기서 겉뜨기 헤링본 무늬 뜨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반 헤링본 무늬 제가 영상 올렸던 거랑 방법은 동일한데 이게 실이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꼭 평소 하시던 것보다 훨씬 느슨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코 겉뜨기, 그 다음 코 겉뜨기로 걸러뜨기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헤링본 무늬를 뜰 때 이게 최대한 실이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얇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뜨기 할 때 저희 원래 이 방향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바늘 방향을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걸러뜨기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실 때도 저희 평소 겉뜨기 하던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 백루프라고 하거든요. 일부러 백루프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부분에 있는 그 보아나 실의 너비를 최대한 좀 넓게 유지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해주신 다음에 바늘에 한번 감아주시고 걸러뜨기 한 코로 방금 해주신 겉뜨기랑 바늘 비우기 이거 2개를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는 지금 코 줍고 바로 다음 단이라 많이 타이트해요. 이거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뜬다에 중점을 두고 작업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걸러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백루프로 조금 넉넉하게 여유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걸러뜨기 했던 코로 해당 코 2개 덮어 씌워주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아메리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걸러뜨기, 백루프로 그 다음에 일반 겉뜨기 그 다음 바늘 비우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걸러떼기 했던 코로 겉뜨기 코와 바늘 비우기 코 2개 덮어 씌워서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겉뜨기 방향 걸러뜨기 백루프로 그 다음에 일반 겉뜨기 백루프 그 다음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걸러뜨기 한 코로 겉뜨기랑 바늘 비우기 코 2개 다 덮어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코 겉뜨기 이렇게 꼬리실이 자꾸 풀리면은 한번 옆코에다가 옆코 찌르고 나와서 빼뜨기 하듯이 이렇게 한번 걸쳐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뜨기 헤링본뜨기는 처음에 2개의 코를 한 번에 떠주시는 거예요. 펄트 투게더 2개 떠주신 다음에 이 2코를 원래는 뺄 텐데 빼지 마시고 이 2개 중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 찔러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안뜨기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안뜨기 2개를 모아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이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갈라주시고 첫 번째 코에만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안뜨기 그 다음에 왼쪽 바늘에 걸려있던 전 땅코 2개 동시에 빼주기 이렇게 맨 끝단까지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뜨기 단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커링을 한번 빼볼게요. 이제 위치는 다 잡고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갈 건데 여기 겹단에 있는 이 윗부분 코 있잖아요. 여기를 주워서 같이 뜨면서 헤링본 겉뜨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코 잡혀있는 상태에서 2단 떠줬잖아요. 여기서 이 코를 그대로 위로 접어주시고 여기에 걸려있는 코를 같이 주워서 바늘을 걸어놓고 같이 뜨는 거예요. 첫 번째 코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 2개의 코를 겉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코 그 다음에 걸러뜨기는 그대로 걸러뜨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를 바늘에 얹어서 원래 바늘에 있던 코랑 방금 격단 끝부분에서 주워 올린 코랑 2개를 같이 겉뜨기 해주세요. 그때도 살짝 느슨하게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걸러뜨기 한 코로 방금 뜬 겉뜨기 2코 모아뜨기랑 바늘 비우기 코 덮어 씌워주세요. 다음에 겉뜨기 걸러 떠주시고 다음에 여기 부분
코를 주워서 바늘에 올려주신 다음에 뒤에 있던 겉대기 코랑 겉대기, 두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겉대기, 겉대기 걸러뜨기 코로 덮어 씌워주기, 다음에 다시 일반 겉대기 걸러뜨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코 끌어올려서 바늘에 원래 있던 겉대기 순서 코랑 두 개를 한 번에 떠주세요. 다음에 바늘 비우기, 다음에 걸러뜨기 코로 겉대기 모아뜨기랑 바늘 비우기 코 덮어 씌워주기, 다시 이제 마지막 겉대기 걸러뜨기 코 주워서 바늘에 올려주고 겉대기, 두 코 모아뜨기, 다음에 바늘 비우기, 다음에 걸러뜨기 코로 두 개 덮어 씌워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겉대기 코 주워서 두 코 겉대기, 두 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시작점이 여기 격단의 꼭대기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 부분이 여기 격단의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손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격단 맨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중으로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 시작점이랑 여기 격단 끝부분이 저희가 둘 다 코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중으로 박음질 되어 있는 손잡이처럼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해봤어요. 위로 이제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손잡이는 계속 헤링분뜨기 안내해드린 방법 그대로 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손잡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저는 총 87단을 떠줬어요. 이거는 매보시면서 좀 몸에 대보시고 하시면서 편한 길이가 될 때까지 작업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반대쪽이랑 길이가 똑같은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일자로 쭉 손잡이를 다 떠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 시작했을 때처럼 여기 격단 맨 윗면에다가 모아뜨기를 해가지고 연결해줄 거고, 거기서 2단 더 뜬 다음에 여기 안쪽 격단 시작점 여기서 한 번 더 모아뜨기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뜰 수 있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작한 이 손잡이 끈이 이렇게 중간에 한번 꼬이지 않게 계속 겉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겉면이 다 보이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저희 아까 표시해놨던 양 끝에서 몇 cm 오는 위치, 여기에 가운데가 이 손잡이 방금 뜬 부분의 가운데랑 겹치도록 이렇게 놔주시고, 이제 이쪽 면으로 돌려서 작업을 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지금 여기 걸려있는 마커링을 바늘 안에 있는 5번째 코, 정가운데 코에 같이 걸어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 면에서 합쳐뜰 때도 모든 안뜨기에 다 합쳐뜨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뜨는 첫 번째 거, 저희가 안뜨기면 작업을 할 때 원래는 코 줍지 않았을 땐 여기 2코를 한꺼번에 뜨고 그 다음에 오른쪽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뜰 때는 코를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원래 모아뜨기를 했었던 그 타이밍에만 이렇게 겹단의 꼭대기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사선 코를 주워 올려가지고 주워 올린 사선 코 포함해서 총 3개를 안뜨기,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코를 새로 주워 올리는 건 아니고 방금 주워 올린 코랑 원래 바늘에 걸려있던 첫 번째 코랑 2개를 함께 모아서 떠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던 실을 다 빼내줍니다. 이렇게. 그럼 한 코를 지금 합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뜰 때도 여기 사선 부분, 겹단의 꼭대기에 있는 사선 코를 주워가지고 이 3개를 한꺼번에 안뜨기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개 코, 방금 주운 코 포함해서 총 2개 코를 합쳐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코를 주워 올릴 거고요. 여기 사선 부분에서 코 주워 올려서 이번에 모아뜨기를 할 때 이제 이 마커링 때문에 걸리죠? 이 타이밍에 마커링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3개의 코를 모아 떠주시고 그 다음에 2개 코, 방금 주워 올린 코 포함해서 2개 코 지금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2개예요. 이 2개의 코를 다시 한번 안뜨기 해줍니다.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사선 코 주워 올려주고 안뜨기 3코 모아뜨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안뜨기 2코 모아뜨기 마지막 코 주워 올려서 안뜨기 3코 모아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2코 모아뜨기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편물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다음 순서가 되면 이제 이쪽 면에서 다시 한번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해서 2단을 더 떠줄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 한 단 해준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서 안뜨기 한 단도 마저 해줄게요. 이제 안뜨기까지 2단 작업해줬고요. 이제 맨 마지막 단을 여기 겹단이랑 합쳐서 떠줄 건데 이거 이제 코 주워서 함께 합쳐뜨기 할 때 또 위치가 어긋나면은 조금 손잡이가 뒤틀려 보일 수 있으니까 아까 연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 가운데 지점에 위치할 부분이랑 5번째 코 있는 바늘 위치 이렇게 합쳐놔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앞에 5코부터 합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커링 표시한 데를 가운데라고 치고 여기 1, 2, 3, 4, 5 여기 5번째 코부터 이 코바늘 사슬뜨기처럼 생겨 있는 이 부분에서 위에 줄에 있는 코를 가져와서 합쳐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주워 올렸을 때 이게 실도 타이트해가지고 저희 평소 뜨던 대로 이렇게 주워 올린 거를 프론트 루프에서 뜯으려고 하면 바늘이 거의 약간 위태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루프에 넣고 겉뜨기를 하는 식으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겹단 꼭대기 주울 때랑 다르게 모든 코를 다 합쳐뜨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많이 뻣뻣하죠? 이렇게 주워주시고 2번째 코 많이 뻑뻑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손 많이 아파요. 이렇게 2번 합쳐뜨기 해주시고 첫 번째 코로 2번째 코 덮어 씌워서 코 막아주세요. 다음 3번째 코 모아뜨기 덮어 씌워 코 막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작업해줍니다. 자, 이제 덮어씌워 코막음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코가 한 개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 코 크기를 조금 여유있게 잡아당겨서 꺼내놔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실 길이를 정할 건데요. 여유롭게 한 8배 정도? 이 손잡이에 한 8배 길이 정도 되는 꼬리실을 남겨놓는 게 이렇게 8배 하실 때도 너무 길이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좀 여유롭게 해서 8바퀴, 8배 되도록 이렇게 길이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방금 전에 좀 늘려놨던 이 꼬리실을 쭉 꺼내서 코를 마무리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마감 처리할 거냐면은 지금 안쪽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손잡이 평면 부분을 이렇게 끝과 끝이 맞닿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쭉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좀 통통한 원통 손잡이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네 단, 그러니까 1, 2, 3, 4, 4단째에 4단째 정도로 이렇게 마커링을 걸어주신 다음에 이 꼬리실을 가지고 여기 부분을 마감하고 나서 짧은뜨기로 손잡이 전체 부분 작업하러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거를 5호 코바늘로 작업할 예정이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쪽 손잡이 평면 부분을 이렇게 접지만 지금 여기 시작 부분이랑 겹단 합친 이 두 군데는 반으로 안 접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양 끝쪽이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져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 처음 시작코 부분은 맨 처음 이쪽 시작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 옆면을 살짝 밑으로 잡아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보면은 한글 모음 우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옆면을 여기 밑면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서 한 2코 정도, 2~3코 정도로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2~3코 정도로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짧은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2~3코, 여기 2~3코 해서 밑면을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방향으로. 처음 시작하는 옆면은 여기 저희 아까 코 주운 부분이랑 코 주운 데랑 합쳐서 떠진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금 맨 마지막 코를 코 마무리해준 거기 코 위치랑 저희 아까 겹단에서 코 주워서 합쳤던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코바늘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 또 그 다음 코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음 코를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 겹단, 저희 방금 작업했던 거에 바로 그 다음 코 위치로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한 코 더 해볼게요. 다음 코 위치로 바늘 넣어주시고 방금 작업했던 데 다음 코 위치로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 옆면 거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가운데로 맞춘다고 했을 때, 반으로 접는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저희 작업한 옆면이랑 거의 바로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코를 통과할 수 있게 옆면 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마커링으로 연결한 위치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면은 이게 손잡이가 일자로 붙지 않고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한 이 부위가 일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옆면 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면 코 찔러주시고 바닥에 있는 코 가운데 한 2코 정도 띄우고 끝쪽에 있는 3개 코를
짧은뜨기 연결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접혀서 붙어있죠? 여기서 다시 옆면이랑 그다음 맨 밑에 고 들어가 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마지막 옆면 코 통과해주시고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죠? 겉에서는 뒷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렇게 여기 손잡이의 옆면을 접어 내려서 겹단이랑 같이 짧은뜨기로 한번 묶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차피 저희 계속 작업할 거니까 일단 풀어놓을게요. 여기서 이 짧은뜨기 코를 조금 길게 늘려준 다음에 이 코를 여기 저희 손잡이 합치는 위치로 가지고 나와줄 거예요. 조금 길게 늘려서 대신에 코는 이렇게 땡땡하게 잠길 수 있게 잠가주시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를 합쳐서 짧은뜨기 할 위치에 바늘 찔러주신 다음에 길게 늘려놓은 이 코를 손잡이 반 접은 이 코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좀 잡아당겨서 장력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짧은뜨기를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 거예요. 작업할 짧은뜨기를 한 번 더 사슬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잡이가 저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여기 장력은 적당히 유지를 해주신 상태로 이제 손잡이 작업을 시작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그 각 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헤링본이 이 세모난 게 왼쪽을 향하는 헤링본이라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왼쪽을 향하는 헤링본 위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순서만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오른쪽을 향하는 헤링본 위치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향하는 헤링본 위치로 코를 찔러 넣어주세요. 다시 왼쪽을 향하는 헤링본 여기서도 왼쪽을 향하는 헤링본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살짝 원통형처럼 조금 동그랗게 뒤쪽으로 말리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가죽 가방 보시면 왜 이런 식으로 바느질 돼서 살짝 손잡이 핸들은 통통하고 여기 안쪽 면이 이렇게 가게 잡혀있는 이런 형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을 좀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쭉 하고 나서 여기 부분도 아까 반대쪽 작업한 것처럼 O자, 한글 O자 혹은 영어 T자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옆면이랑 격단 부분 합치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짧은뜨기 연결 거의 다 됐고 여기 마지막에 이 T자, U자 부분 마무리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 실 길이를 제가 아까 8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 10배 정도 생각하시는 게 넉넉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뜨다가 모질라가지고 실 묶어갖고 여기 이 합쳐진 거 가운데 쪽으로 매듭 숨어지게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되긴 하지만 괜히 묶는 일 생기면 귀찮으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9배에서 10배 정도 되도록 실 준비해주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오므려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할 때 생겼던 꼬리실 부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 지금 생긴 이 마지막 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코 살짝 늘려주신 다음에 이 코를 여기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나올 거예요.
많이 빡빡해가지고 이때도 손이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도 너무 쑥 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누워버려요. 그래서 코 길이를 조금 넉넉하게 한 다음에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해놔야지 손잡이가 너무 이렇게 겹단 안쪽으로 쫄아붙지 않아가지고 이거 조금 주의해주시고 이렇게 코 통과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 슬코로 바늘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작업했던 거에 마지막 작업한 코에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옆코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실 때도 너무 손잡이가 덧단 쪽으로 쫄아붙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 잡아가면서 장력 조절하면서 해주세요. 그 다음 코 집어넣고 그 다음 옆면 부분으로 바늘 빼내서 실 가지고 와주고 짧은뜨기.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로 넣어주시고 옆면 통과해서 실 가지고 오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손잡이의 한쪽 부분 U자 모양으로 만들기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시작할 때 생겼던 꼬리실 가지고 마저 작업할 거예요. 여기도 여기 옆면이 시작하는 부분 겹단이랑 연결했던 옆면 시작 부분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음 위치로 가서 옆면 통과해서 짧은뜨기 다음 통과시켜서 옆면에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실 이제 잡아당겨서 꺼내가지고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작업한 꼬리실을 이쪽으로 한번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 맨 밑에 겹단 부분으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여기 고리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쪽도 여기로 꼬리실 가지고 나오시면서 한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을 이 겹단 안쪽으로 숨겨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짝 통통하게 겹단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꼬리실 갖고 나왔고 여기 부분, 이렇게 접혀있는 이 겹단 부분 안쪽으로 꼬리실 넣어서 숨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갖고 나와주시고 적당히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가져와 주신 다음에 바깥에서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요거를 잘라주시면 이렇게 겹단 안쪽으로 숨길 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방이 완성되었고요. 이걸 이제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안감 다는 작업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에 보강제를 넣을 건데 이 보강제의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저희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접어서 쫙 펼쳐놓는다고 했을 때 여기 삼각형 부분 튀어나온 거 말고 짧은뜨기로 마감 처리했던 여기 부분이랑 여기 위에 아래 밑면 이렇게 직사각형 크기만큼을 가방 밑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까지 길이만큼 밑판을 재단해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밑판 재질은 이렇게 가위 좀 튼튼한 문구용 가위로 잘 잘라져요. 이렇게 재단을 해줬고요. 실 정리는
여기 윗부분만 조금 숨겨줬고 밑에는 그냥 냅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감을 넣으면 저 부분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방에 밑판을 이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모양이 탄탄하게 잡히죠? 이거 뭐 대단하게 고정할 것까진 없고 여기 모퉁이에 있는 꼬리실들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 부분을 짧은뜨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실들이 남아있는데 이 꼬리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합치면은 좀 꼬아주면은 이 실 끝부분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이 상태로 가방 밑판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끼워주시고 이 상태로 근처에 있는 코로 코바늘을 빼서 꼬리실 가져와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 정도로만 고정하고 이 위에 안감 정리해서 막아 놓으려고 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꼬리실 끝부분을 똘똘 말아서 작게 뭉쳐주시고 가방 밑판으로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코로 통과시켜서 고리 만들고 여기로 꼬리실 통과시켜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닥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광목 처음에 재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직조 원단, 뜨개질을 하는 건 편물이라고 부르고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가지고 직조 기계에서 짠 원단을 직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직물에는 항상 식서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식서 방향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은 저희가 원단을 생산을 할 때 직조 방식으로는 항상 세로로 CC를 이렇게 다 걸어놓고 거기서 날실이라는 가로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단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로 방향이랑 가로 방향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가로 방향의 경우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천이 살짝 늘어나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로로 걸어놓은 실들을 아무리 가로 실들로 이렇게 엮어놨다고 해도 그 세로 실들을 옆으로 잡아 당기면은 이 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로로 걸어놓은 실들은 이 길이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잡아 당기면은 신축성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실이다 보니까. 걸어놓은 게 실이니까 신축성이 없을 순 없지만 이게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이나 옷 같은 거 만들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로 방향이 직조를 할 때 세로 실을 걸어놓은 방향이어야지 이 가방이 처지지 않고 오랫동안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가로 방향을 이렇게 가로 세로 식서 방향을 반대로 하시면은 가방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모양이 축 처지고 형태가 좀 우그러져요. 그래서 광목이나 원단을 사셨을 때 원단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막 털 달리거나 아니면 뭐 점선이 있거나 빨간 선이 있거나 그런 이상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상한 표시를 평행선으로 따라가시면 그게 식서 방향, 거기가 안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이거 재단하시기 전에 광목을 먼저 다림질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광목 위에 이렇게 저희가 작업할 선을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를 표시를 할 때 이런 청아펜을 쓰시면 편하거든요. 청아펜이라는 거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 물을 뿌리면 이 선이 다 사라져요. 이거를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하면은 세탁을 해도 이 선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완성해서 들고 다닐 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겠죠? 근데 또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은 이게 각이 안 맞아요. 그럼 또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청아펜으로 저는 선을 그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 선을 그어놓은 이후에 다림질을 하면은 이게 보통 다림질이라는 게 그냥 열만 줘서 누른다고 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분을 줘야지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게 원단이 펴지는 거기 때문에 스팀 다림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목의 그림을 먼저 그리면은 일단 구겨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선이 똑바르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선을 어떻게 똑바르게 다 긋는다고 해도 긋고 나서 이제 바느질 하기 전에 다림질을 하면은 그 스팀 다림질을 하면서 이 선이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림질을 꼭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르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안감 만들 원단을 재단을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저희 그 완성된 편물 이렇게 옆에 밑에 옆에 다 짧은뜨기 돌려준 다음에 뒤집었을 때 길이를
저희가 가로 길이 40cm, 세로 길이 24cm로 쟀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 40, 여기 40, 여기 24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밑에 들어가는 직사각형 두 개는 그 사이즈인 거고 여기 옆면, 밑면, 옆면은 시접을 1cm로 줬어요. 저희가 바느질을 할 때 여기 요만큼은 여유를 두고 꼬맬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40cm 가로의 딱 절반, 그러니까 20cm죠. 20cm 부분에 세로변이 끝나는 데에서 2cm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 자석을 달 위치입니다. 반대쪽 안감에도 똑같은 위치에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윗면은 여기 시접을 저희가 옆면, 밑면은 다 1cm로 줬는데 여기 윗면은 시접을 6cm나 줬어요. 6cm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저희 그 가방 밑판 있죠. 가방 밑판 사이즈를 잘라서 지금 가방 바닥면에 넣어놨는데 아마 한 개를 사시면은 크기가 남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 손잡이 바로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이걸 왜 하냐 하면은 뜨개 가방에서는 편물이 조금 어쨌든 신축성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보니까 가방이 손잡이 부분 중심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뜨개 가방에서 이 처지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가방 밑판이랑 똑같은 재질로 안감 안쪽에다가 이 부분에만 심지를 넣어줄 거예요. 가방 밑판을 재단한 거를 그냥 임의로 심지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재단은 저는 여기가 손잡이 시작점부터 손잡이 끝점으로 길이를 잡았고 이거의 두께는 2.5cm, 그리고 여기 시접은 3cm 이렇게 해서 여기 0.5mm 부분으로 가방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붙고 여기 윗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방이랑 연결을 할 거예요. 잠금 장치를 달 건데 저희 여기 표시해둔 위치로 너무 크게 말고 지금 여기 가로 길이가 딱 1cm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1cm 십자가를 그려놨는데 여기 1cm 십자가에서 여기 끝부분, 양 끝부분을 살짝만 찢어줄게요. 이렇게 찢어준 다음에 이 위치에 잠금장치 다리를 넣고 이렇게 쑥 눌러주면은 이렇게 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뒷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다리만 뽁 튀어나와요. 여기서 이 잠금장치의 마개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 놔주시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슬쩍 원단이 슬쩍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펜치로 이걸 찝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가서 살짝 끼우린 상태에서 이렇게 펜치 윗부분이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질 수 있게 꽉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반대쪽도 끼워볼게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가방 안쪽에서 보이는 면이 되고 그럼 저희는 바느질을 이렇게 반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뒷면에서도 이 선이 보이기는 하니까 이렇게 이 잠금 장치를 달아준 상태에서 잠가놓고서 작업을 할게요. 옆면을 따라 쭉 가주시고 그다음에 밑면을 따라서 쭉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1cm, 1cm 시접선을 따라가지고 박음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박음질 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릴 건데 일단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갈색 실로 보이게 작업을 할 거고요. 자석으로 고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단이 좀 뒤틀리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가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꼽아놓고서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런 바늘이 아니라 침핀 같은 걸 쓰는 건데 침핀이 다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서 오늘은 일단 이거로 해볼게요. 이렇게 시침핀을 찝어주신 상태에서 여기 옆면 따라서 밑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고 바늘에 실을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실을 끼우면은 실이 두 가닥이 걸리는 것처럼 돼요. 저희는 실 한 가닥으로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실을 끝을 동시에 묶지 마시고 한쪽 끝만 실을 묶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동그랗게 감아가지고 엄지, 검지 사이에 두 개가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주신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잡고 이렇게 살짝 누르듯이 밀면은 이렇게 꼬임이 생기거든요. 이 꼬임 생겨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검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세요, 시작점을.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당기면은 매듭이 됩니다.
자,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여기 옆면에 맨 윗부분으로 가주시고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우선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통 홈질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그냥 그 다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박음질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늘을 다시 한번 뒤로 가요. 저희 시작했던 위치 그 근처로 바늘을 다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땀수만큼 땀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게 바늘땀이 크다고 하고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가면은 바늘땀이 작다 혹은 바늘땀이 촘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적당히 한 이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주시는 게 보기가 좋아요. 어차피 뒤집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최대한 일자로 일정한 굵기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시는 거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뒷면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시는데 앞으로 나오시는 위치는 원하시는 바늘땀 크기만큼 뒤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잡아 당겨주시고 이게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자연스럽게 원단이 펴질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바늘이 뒤로 가는데 저희가 시작했던 그 전 단계의 바늘땀의 시작 부분까지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저희가 설정한 바늘땀 크기만큼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 발짝 나오고 뒤로 반발짝 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오고 뒤로 반발짝 하고 이런 작업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 위치까지 오시면은 바늘 빼서 보관해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고양이가 먹지 않게 다음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반발짝 뒤로 이렇게가 쭉 반복이에요. 이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일정한 땀 크기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수양한다고 생각하면 또 은근 어렵지 않고 순식간에 되니까 화이팅! 이렇게 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여기 가까운 위치에다가 한 두세 번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왼손 엄지 검지로 잡고 쭉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은 여기 왼쪽에 생긴 고리 부분을 쓱 이렇게 엄지검지를 쓱 벌려서 이게 만약에 쓱 벌리는데 앞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 오른쪽 실을 잡아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각각을 좀 얘는 열고 얘는 당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 마무리할 위치에 가까이 붙여주신 다음에 이거를 엄지검지로 매듭을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매듭을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실을 쭉 잡아 당기면은 매듭이 여기 근처에 가까이 가서 붙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여기 가까이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을 근처에서 잘라주시고 저는 이거를 다 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옆면이랑 밑면 박음질을 다 끝내줬고요. 저희가 가방 만들 때 여기 바닥면을 이렇게 깊이를 줬었잖아요. 안감 만들 때도 이거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바닥면이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시는 거고 여기서도 그때 했던 거랑 사이즈를 똑같게 세로로 4.5 들어가는 위치에서 여기서 가로로 약 10cm? 저희가 겉면에서 사이즈를 재고하니까 실제 가방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을 때는 한 9cm 정도 길이가 나와요. 여기 부분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줄 건데 이때도 여기에 저희가 박음질을 했던 이 선이랑 이렇게 뒷면에 있는 박음질 선이랑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핀으로 꼽아주시고 반대쪽도 근데 접히는 방향을 똑같이 해야지 가방이 안감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구겨지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접었으면은 반대쪽 바닥 만들 때도 여기 시접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 면은 여기가 박음질 선이 없어가지고 수직으로 접힌 게 맞는지 확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뒷면에 있는 이 선 그은 부분을 따라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 이게 저희가 작업한 그 바느질 선이랑 똑같은 위치로 나오면 여기가 수직으로 맞게 접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단 바늘을 먼저 꼽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도 4.5cm 깊이로 가로 약 9cm 이렇게 이 선 따라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옆면이랑 바닥면까지 완성한 상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안감을 집어 넣을 거예요. 윗면 시접 정리를 안 하고 넣으면 이렇게 뽁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되고 이렇게 바느질한 부분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저희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게 이 가이드판을 넣을 거라서 이걸 넣고 이렇게 선 따라서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방 안감이 배치가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 가방 심지를 여기 덧댄 부분이 한꺼번에 바느질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가방에서 연결한 부분 핀은 빼고 이렇게 접어서 처리한 부분만 남겨놓고 아까 박음질 하는 방법은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흰 색깔로 바느질을 할게요. 매듭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바느질을 하면은 나중에 매듭이 여기서 다 보여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기 가방 앞면이랑 같이 합쳐질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도 밖에서 보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연결을 하는 시침질, 홈질이나 나중에 이 가방이랑 여기 안감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 앞면이랑 닿는 부분, 이쪽에다가 바느질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찔러주시고 지금은 막 박음질처럼 깔끔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촘촘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조금 숭덩숭덩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 면에서 찔러와 주시고 다시 뒤쪽 면으로 바늘 빼주세요. 이 보강제 위치가 최대한 아래쪽에 붙도록 위치를 이렇게 밀어서 작업을 해주시고 왜냐면 나중에 가방이랑 연결할 때 이 부분에 그 보강제가 같이 있으면은 바느질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이 보강제 집어넣은 거를 아래쪽으로 접어놓은 부분은 맨 아래쪽에 맞닿게 그래서 윗부분에는 천만 있는 부분이 생기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홈질을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고정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지 않고 좀 큼직큼직하게 가볼게요. 뒷면에서도 앞으로 나가줍니다. 홈질 혹은 시침질 할 때는 뒤로 바늘을 넣지 않아요. 앞으로만 슝슝 나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침질 해주시고 매듭도 뒷면에서 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작업하고 나서 연결 방법 알려드리는 순서로 돌아올게요. 다 꾸며준 다음에 다시 가방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 제 안감이랑 저희 이 가방 작업한 덮어씌워 코막음 한 부분이랑을 바느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위치를 이제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잡이 끝나는 부분, 저희 U자 만들었던 그 부분이랑 여기를 이렇게 핀으로 찝어서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안감이 그 덮어씌워 코막음 한 마지막 코를 살짝, 그냥 아주 살짝 덮는 정도로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찝어주시고 반대쪽 면도 손잡이 끝나는 지점이랑 안감에 저희 보강제 넣은 그 시작 부분 여기 겹치도록 찝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금 이제 안감만 넣어놓은 상태인데 벌써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기 옆면이랑 옆면도 위치가 틀어지면은 좀 모양이 안 예뻐지니까 손잡이 부분 연결한 거랑 똑같이 이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여기 짧은뜨기 이어준 부분 이렇게 찝어주시고 실을 준비해주시고 여기 바늘 꼽아놓은 거 바로 앞쪽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도 매듭이 뒷면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늘이 들어있는 요 사이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시면서 바늘을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박음질 했던 거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 박음질을 할 때 아예 편물 뒤쪽으로 쑥 뺐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이랑만 연결을 할 거라서 뒷면까지 나가면 뒷면에 바느질 선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아까 박음질을 할 때 반보 뒤로, 한보 앞으로라고 했잖아요. 이 작업을 연결해서 하면은 이렇게 반보 뒤로 가서 한보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뒷면까지 다 뚫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이 여기 편물은 그냥 포를 뜨는 정도로만 지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보 뒤로 한보 앞으로 왔죠? 다시 한번 반보 뒤로 한보 앞으로. 이 손잡이 부분은 이 보강제 때문에 좀 바느질이 많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쭉 작업하면서 여기 덮어씌워 코막음 한 이 부분이랑 저희 안감의 맨 위쪽 접혀있는 시접이랑 여기 부분을 박음질로 쭉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업한 부분은 바늘을 뽑아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가 찔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고정이 된 부분은 그냥 바늘 뽑고 지나가시고 이 작업을 쭉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안감도 붙이는 게 다 끝이 나가지고 완성이 거의 다 됐고 이제 여기 청아펜 자국만 지워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쪽 면으로 뒤집어줬고 여기서 이 청아펜 있는 위치에다가 이런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냥 싹 다 사라져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선을 없애주시고 축축하니까 다림질을 해가지고 수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무게는 지금 안감이랑 심지랑 자석 이거 다 합쳐가지고 283g 나옵니다. 한국은 10월까지는 여름이니까 모두들 작업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